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사고 발생 보름 만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김 씨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가수 김호중 씨.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 인멸해달라고 부탁하신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도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김 씨가 받는 혐의는 사고 후 미조치와 범인 도피 방조, 그리고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등 모두 4가지. 50여 분 동안 진행된 신문에서 재판부는 김 씨가 사고 후 소속사 막내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해달라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예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없앨 우려도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매니저를 대신 자수시킨 기획사 대표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본부장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김 씨가 실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동석자 진술과 휘청거리는 CCTV 등을 토대로 김 씨 혼자 소주 3병을 마셨다는 증거가 제출됐는데 김 씨 변호인 측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원래 걸음걸이가 그렇다는 취지의 영상 자료를 재판부에 건넸습니다. 구속된 김호중 씨 등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열흘 동안 있으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김 씨가 증거인멸에 직접 가담하거나 최소한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네, 김호중 씨의 지난 보름 동안의 행적을 돌이켜보면 입장을 번복했을 뿐만 아니라 진술 축소 의혹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아직 적용하지 않은 음주운전과 증거인멸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는 지난 9일 밤 사고를 낸 뒤 다음 날 오후에서야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사고 17시간 만으로 매니저가 거짓 자수한 게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김 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김 씨가 방문했던 식당과 유흥주점은 물론 골목길과 편의점 등 곳곳에서 음주 정황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나서야 음주운전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후 입장을 번복한 지 이틀 만에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죄지은 사람이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김 씨는 경찰에 소주를 10잔 이내로만 마셨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찰은 김 씨가 소주를 2~3병 이상 마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김 씨 측은 매니저의 거짓 자수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앤 건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이 주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지만 김 씨가 직접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 인멸해달라고 부탁하신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도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아직 김 씨는 음주운전과 증거인멸 혐의는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으로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 혐의 적용을 위한 고강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네, 김호중 씨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기된 학교 폭력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씨의 일부 팬들은 또다시 비뚤어진 팬심을 드러내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의 과거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영상입니다. 고교 시절 김 씨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남성의 인터뷰를 담았는데 김 씨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갑자기 피해자가 나오기 시작한 건 현실성이 없지 않으냐면서 김 씨 본인도 학폭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영상에는 김 씨 팬들이 쓴 걸로 추정되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별일 아니다, 어릴 때 싸우기도 하지 않느냐는 댓글부터 맞은 놈이 말이 많다, 제보자 신상을 공개하라는 등 의혹이 사실일 경우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글들도 확인됐습니다.
앞서 일부 팬들이 김 씨의 범행을 옹호해 팬클럽이 공식 사과까지 했지만 결국 도 넘은 팬심은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앞서 김 씨가 참여한 슈퍼클래식 공연에 대거 참석했던 팬들. 잘못했지. 근데 나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지. 팬클럽은 김 씨 불참이 결정된 이틀차 공연 예매를 취소하지 말라며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김 씨 측이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겠다고 밝힌 만큼 피해를 줄여주자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오디션에서 팬덤이 이렇게 미뤄져서 많이 높은 순위 올라가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스타다. 내가 계속해서 밀어줘야 된다. 우리가 김호중 씨를 지켜줘야 되겠다. 이런 의식을 가지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법의 심판을 기다리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게 된 김호중 씨.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뚤어진 팬덤의 폐해가 드러난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이른바 개통령으로 불리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가 갑질 논란이 불거진 지 일주일 만에 침묵을 깼습니다. CCTV로 직원을 감시하고 명절 선물을 배변 봉투에 담아줬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며 억측과 비방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가 직원을 감시하고 괴롭혔다는 의혹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갑질 논란이 불거진 지 일주일 만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해명 영상을 올린 겁니다. 강 씨는 우선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면서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CCTV로 직원이나 여직원 탈의실까지 감시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왜냐면 도난이 있을 수 있고 외부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훈련 상담을 했기 때문에 걔가 우리를 물 수도 있고 사실을 인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CCTV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탈의실이라는 게 하는 게 없어요. 왜냐면 옷을 갈아입는 직업이 아니에요. 직원들끼리 주고받은 메시지를 훔쳐보고 아예 감시해도 된다는 동의서를 받았다는 의혹은 인정했습니다. 제 아들에 대한 욕을 보고 좀 눈이 뒤집혔던 것 같아요. 처음에 허락 없이 본 거 맞고 변호사님이 그걸 함부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런 동의서를 항목을 정리를 해서 명절 선물을 배변 봉투에 담아줬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주문 실수로 묶음 배송이 온 것을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누어 가져가라고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원에게 개 목줄을 던지거나 폭언했다는 주장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반려견을 방치하거나 훈련비를 주지 않았다고 굶긴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강 씨는 억측과 비방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면서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규모가 확정돼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 심의를 끝으로 의대 증원을 위해서 필요한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건데요. 그러나 의료계는 여전히 증원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 역시 언제 복귀할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회의 공간에 대학 입학전형위원회 위원들이 모였습니다. 의대 정원을 1,509명 늘리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입니다. 40분도 채 되지 않아 각 대학의 내년도 의대 정원을 비롯한 지역인재 전형 선발 비율과 수시 정시 비율 심의가 종료됐습니다.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의대 증원을 위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겁니다. 대교협이 오는 30일 변경된 대입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이튿날 각 대학이 모집 공고를 내면 물을 여지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돌아올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입니다. 근무지 이탈 상황 장기화로 현장 의료진들은 지쳐가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는 의대 증원 부작용과 절차적 고려가 크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사법부에 정부의 최종 발표를 보류하도록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호소하고 정부를 향해선 증원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국 의료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의대 정원 절차를 멈추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정부가 의료개혁 주도권을 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남은 변수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과 전공입니다. 이들의 집단 유급, 전문의 배출 차질이 현실화되면 정부 역시 의료개혁을 온전히 완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료계와 정부 모두 강경한 태도를 거두고 합의점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보건당국이 전국 수련 병원장들을 통해 전공의 복귀 의사 확인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의 수련 병원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오는 28일까지 소속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담 주체로는 수련 병원장과 전공과 과장을 원칙으로 해달라 했고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향후 진로 등에 대해 상담한 뒤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의사 집단을 찍어 누르는 정책을 남발한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모두 복귀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교수들은 의사 후배들이 없는 인고의 시간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기 위해 의사 집단을 찍어 누르는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며 태도를 바꿔 증원 정책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으로 출입 기자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자리를 자주 갖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언론의 조언과 비판을 많이 듣고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분위기 좋은 거를 좀 미리 자주 할 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좀 자주 하겠습니다. 언론으로부터 비판도 받고 또 공격도 받을 때도 있지만 결국은 이 언론 때문에 저와 우리 정치인들 모두가 여기까지 지금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더 공간적으로 가깝게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서 또 여러분들의 조언과 또 비판도 많이 듣고 그러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할 것을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실 우리 기자 여러분 파이팅!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중반대에 머물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24%, 부정평가는 67%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모두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수준입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와 의대 정원 확대가 가장 많았고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와 민생, 물가에 이어 거부권 행사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2주 전보다 5%포인트 떨어진 29%를 기록했고 더불어민주당은 31%로 1%포인트 올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1%, 개혁신당은 4%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43%, 지급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51%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면 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YTN은 앞으로 3편에 걸쳐 협치와 입법 성과가 사실상 실종됐던 21대 국회를 결산해 봅니다. 먼저 야권의 입법 강행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악순환처럼 반복됐던 지난 4년 주요 순간을 박광열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협치는 첫 단추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180석 공룡 여당이 된 민주당, 103석에 불과한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을 거세게 몰아붙였고 그 결과는 32년 만에 상임위원장 독식이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추천 거부권 무력화를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는 의사봉 쟁탈전과 기립표결이란 촌극도 빚어졌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되냐고.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냐고.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다수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안건조정위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한 민주당 위장탈당 사태 앞에서 무력화됐고 고성과 막말, 몸싸움에 동물국회를 막는다는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는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술 먹고 헬파이 부르는 곳이 아니에요, 국민의힘. 누가 술 먹어? 누가 술을 마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음주하면 대체 한번 할까요? 마세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으로 공수가 바뀐 21대 국회 후반기, 여야 대치는 더 격렬해졌습니다. 야당 반대로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된 장관급 인사만 24명, 여기에 양곡법을 시작으로 간호법과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 야당 입법 강행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며 여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여당은 입법부의 자존심 대신 대통령의 신여로서 전락했습니다. 또다시 대통령의 거부권을 쓸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고 또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들입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대표되는 특검법 정국은 대치전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비호에 나선 것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도시특검 역시도 그거 가지고 모든 총선의 이슈를 덮어나가 매일 누구 불렀다 이걸로 덮는 게 국민에게 도움이 됩니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여야 극적 타결로 협치의 불씨를 살린 것도 잠시, 야권의 최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로 전국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내탁 공방 속 민생 법안 논의는 공전을 거듭할 뿐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에 민생이 발목 잡히는 일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없는 국회를 만들어가기를. 22대 국회는 범야권 192석, 더 확고한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4년 임기가 펼쳐집니다. 야권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거부권 법안 재발의와 함께 사실상 대통령 임기 단축이 포함된 개헌 논의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전국 주도권을 잡기가 쉽지 않은 정부 여당 앞에 22대 국회 협치 기상도에도 먹구름이 가득하다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YTN 박광일입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죠. 이후 채택될 공동선언에는 인적 교류와 경제 협력 등을 둘러싼 삼국 간 협력이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조율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후 채택될 공동선언은 삼국의 협력 복원에 큰 의미를 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핵심 의제로 꼽은 인적 교류와 경제 통상 협력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 협력을 심화하자는 메시지가 예상됩니다. 우리로서는 북한 관련 내용이 주목되는데 외교부 당국자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 8차 정상회의 당시 공동선언을 보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과 함께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화와 당사국들의 우려 해소를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더 낮은 수위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미중 갈등과 같은 변화된 안보 환경 속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제기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라고 하는 거는 현재 우리 정부가 미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핵협의 그룹이라든지 다양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인 납북 문제의 경우
한중 정상은 북일 간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되길 희망한다는 내용이 7, 8차 공동선언에 반영됐는데 이번에 또다시 명시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미일 안보협력과 북러 밀착이 급속도로 강화된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안보 이슈 관련 문구를 조율하기 위한 협상이 막판까지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시내버스에 부딪힌 택시가 앞에 멈춰선 버스로 밀리면서 반파돼 승객 7명이 다쳤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는 승용차가 앞차를 들이받아 60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김웅래 기자입니다. 택시가 종이장처럼 구겨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시 흥동에서 시내버스가 멈춰서 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겁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앞버스와 뒤에서 들이받은 버스 사이에 껴버린 택시는 반파됐고 이 충격으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과 버스 승객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버스 운전자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찌그러진 승용차가 멈춰 서 있고 갓길 여기저기 파편이 떨어져 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60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뒤에서 추돌한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5명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부산 기장군에 있는 오토바이 수리점 앞에서 불이 났습니다. 영업이 끝난 시간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오토바이 10여 대가 불에 탔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네, 요즘 전남 강진에서는 애플망고 수확이 한창입니다. 여기에 바나나 등 아열대 작목 보급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는데요. 전남에서는 아열대 과일 통합 상표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강진에 있는 애플망고 농장입니다. 2,500여 제곱미터의 시설 하우스에 애플망고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기온이 갑자기 오르면서 잘 익어 떨어진 망고도 보입니다. 애플망고는 소득이 높은 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빨리 나오는 망고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500g짜리 한 개에 5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년 된 묘목을 들여다가 적어도 3, 4년을 더 키워야 제대로 된 과실을 딸 수 있는 애플망고. 재배하기가 다소 까다롭고 비용도 적지 않게 들지만 망고 농가가 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제주도에서는 금년에 수정이 안 돼가지고 막 전화들 와가지고 난리더라고요. 그러는데 저는 보편적으로 그래도 수정이 좀 잘 된 편이에요, 금년에. 그래서 저는 작황이 금년에도 남들보다는 좀 더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망고를 비롯해 바나나와 비파 등 전남에서도 아열대 작물 재배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 농협은 전남 아열대 작물 공동 브랜드 오메향을 만들어 유통과 판로 확대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모아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작가는 작품이 팔리는 기쁨과 구매자는 작품을 소유하는 즐거움을 알 수 있게 하려고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오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시장에 200점이 넘는 미술 작품이 걸렸습니다. 모두 1호 크기 작품으로 A4 용지 절반 정도 크기 작품이지만 서양화와 동양화, 수채화와 유화 등 장르는 제각각입니다. 울산 지역 미술 작가 작품 257점을 한데 모은 미술 장터가 열렸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작은 작품이지만 이렇게 제 작품을 이제 홍보할 수도 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겠다 싶어서 전시하게 됐습니다. 1호 작품 미술장터라는 이름 붙은 전시회는 유명 작가나 신인 작가 할 것 없이 모든 작품이 10만 원에 판매됩니다. 미술 작품 판매 문턱을 낮춰 작가들은 작품이 팔리는 기쁨을 알고
구매자는 작품을 소유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려고 마련됐습니다. 선뜻 물어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뭐 금액이 너무 천차만별이니까. 근데 이미 기성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부담이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구매자가 작품을 사서 바로 들고 가고 산 이유를 판매된 자리에 게시해 다른 관람객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울주 내 작가 그리고 울산 작가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도 이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다음 달 29일까지 이어지는 1호 작품 미술장터. 중저가 미술 거래가 활발한 추세에도 부응하는 이번 전시가 미술 작품의 문턱을 낮추고 작가에게도 힘을 싣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올해 미국이 역대 최악의 허리케인 시즌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 국립해양대기청은 대서양 이상 고온의 영향 등으로 올해 최대 25개의 폭풍이 형성되고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허리케인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허리케인의 개수는 해양대기청이 발표한 역대 5월 예보 가운데 가장 많은 겁니다. 남태평양 섬나라 파푸아뉴기니의 고지대 마을에서 현지 시간 24일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100여 명의 주민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호주 ABC 방송과 AFP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산사태는 24일 오전 3시쯤 파푸아뉴기니 수도에서 북서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엥가주 고지대 오지에서 일어나 여러 마을을 덮쳤습니다. 엥가주 주지사는 AFP에 주민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준 대형 산사태가 발생했다면서 6개 이상의 마을이 산사태 피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인구의 평균 기대 수명이 증가세를 멈추고 10년 전 수준인 71.4세로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올해 글로벌 보건 통계 보고서에서 코로나 대유행과 암 같은 비감염성 질병의 발병 확대로 지난 10년간 이어진 기대 수명 개선 추세가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2019년과 2021년 사이 평균 기대 수명이 1.8년이나 줄어들면서 2022년 기준 기대 수명은 71.4세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말입니다. 오늘은 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로 이맘때와 비슷해서 선선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옵니다. 내일과 모레 예상되는 비의 양은 부산과 경남 해안에 최고 60mm, 그 밖의 지방에는 10에서 50mm로 강우량의 편차가 크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오전까지 경기 북부와 영서 중북부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 있겠고요. 오전까지 서해안은 안개가 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9.2도, 청주도 19.2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4도, 청주와 대전 25도, 대구 24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큰 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주말 뉴스타트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